자, 드디어 열처리 강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지 이제 10강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과 호흡 맞춰왔는데 또 10강 수업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9강을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26페이지 불림까지 했죠. 거기에서 이제 끊어졌습니다. 자, 또 10강은 26페이지에 여기에 담금질부터 하겠습니다. 담금질은 캔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인가 이야기했는데 담금질은 말이죠. 철강 재료를 높은 온도, 즉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올려서 이제 항온 유지했다가 주로 급냉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급냉시키는 것은 제일 많은 것이 물이고 그 다음에 기름이고 온수고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담금질은 물에 담그는 건데 영어로는 캔칭입니다. 그래서 일본 용어로 현장에서는 소입이라고 합니다. 소는 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입이라는 것은 입수한다,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식 영어입니다. 자, 담금질. 담금질은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제가 줄이고 요 밑에 있는 것부터 이제 줄을 한번 긋겠습니다. 담금질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공석강이라는 것은 탄소 0.8% 이제 이걸 몇 번이나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0.8%가 공석강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 그래서 요 723도씨에서 요 선을 우리는 공석 변태선이라고 합니다. 공석이란 말은 펄라이트인데 왜 펄라이트냐 하면은 공석이라고 되느냐 하면은 이 오스테나이트가 뜨거운 상태에서도 고용체입니다. 자, 고체나 고용체나 같은 용어인데 고용체라는 뭐냐면 순수한 금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철에다가 탄소가 0.8% 있죠. 그래서 오스테나이트는 이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고용체라고 합니다. 고용체라고 하는데요. 이 오스테나이트가 고체입니다. 고용체입니다. 여기에 온도가 723도, 910도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체 상태입니다. 고용체입니다. 이 고용체가 이 723도를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천천히 공기 중에서 그냥 열 처리 안 하고 내려가면은 이게 공석강 펄라이트가 됩니다. 펄라이트라는 뭐냐면 이쪽 편에는 여기에 알파 F에는 순철입니다. 순철이고 이쪽 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시멘타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펄라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있네요. 알파 F 순철에다 Fe3C 시멘타이트가 이렇게 청상 조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펄라이트, 공석이라고 합니다. 고체 상태에서 고체가 두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석이라고 한 거예요. 자, A3는 910도라고 그랬죠. 그럼 아공석강은 공석강보다 탄소가 적게 함유한 겁니다. 아공석강에서는 요게 자, 제가 열 처리할 때는 그냥 여기에서는 뭐 A3, A1이라고 했지만은 온도를 냉각 상태에 있는 것을 열 처리하려면 가열을 해야 됩니다. 가열을 할 때는 뭐냐 하면은 그냥 A1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AC1, 그냥 A3라고 하는 게 아니고 AC3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가열을 A는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오스테나이트까지 가열하는데 왜 C라고 하느냐? 이 불어입니다. 시오파지. 그래서 불어에서는 가열을 C로 표시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가솔린이란 말이 있답니다. 가솔린. 프랑스에서는 가솔린이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가 아니고 경유랍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언어들이 비슷한 용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의 가솔린처럼 전혀 영어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열 처리할 때는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해야 됩니다. 가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AC를 붙입니다. C3, 910도씨 이상 여기는 AC3고 A1 요 이상은 AC1입니다. 아공스강은 폴라이트보다 탄소가 작은 요 구역입니다. 요 구역이 아공스강인데 이 아공스강에는 AC3, 아공스강은 AC3가 요까지 되거든요. AC3 이상. 공석강일 때는 여기 이제 A1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 이제 빗금 점선 부분 있죠. 요게 뭐냐면은 30 내지 50도입니다. 이 범위까지 가열해서 이제 냉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금질은 요 구역까지 가열하고 지난 시간에 그 완전 풀림하고 노멀라이징은 요렇게 된 게 아니고 요 위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CM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 요 그래탄 상태도를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시간 나면 또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담금질은 아공석강일 때는 AC3, 과공석강일 때는 여기는 과공석강이거든요. AC1점 이상 30 내지 50도 딱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30 내지 50도의 오스테나이트 범위까지 가열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금질이 뭐냐면 온도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 담금질이 왜 좀 다냐? 그 다음 냉각 속도입니다. 냉각 속도가 크기가 큰 거와 작은 거 대소로 이게 이제 냉각 속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불안정한 중간 조직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크면은 뭐냐면 불안정한 중간 조직인 마텐자이트가 많이 생성합니다. 자, 여러분 오스테나이트 구에서 조직을 천천히 냉각시키면은 오스테나이트에서 천천히 냉각시키면 뭐가 되냐면 폴라이트가 되는데 이 담금질할 때 냉각 속도를 급하게 하면은 그 폴라이트로 되지 않고 그 중간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마텐자이트나 트루스타이트나 이런 겁니다. 즉 냉각 속도에 따라서 오스테나이트라는 잔류 오스테나이트, 마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 등 4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요 꼭 좀 알아두세요. 그 오스테나이트 구역에서 오스테나이트를 냉각을 시키면은 급히 변하지 못해가 그냥 남아있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있고요. 자, 요건 꼭 잔류 오스테나이트 있고, 그 다음 급히 냉각시킬 때 마텐자이트가 있고,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서 냉각시켰을 때는 트루스타이트, 그거보다 더 높은 뜨거운 물에서 할 때는 솔바이트 등. 그래서 우리 담금질 조직은 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잔류 오스테나이트, 마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솔바이트가 있는데 잔류 오스테나이트는 어쨌든 지금 변태를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걸 말하고, 제일 냉각 속도가 빠를 때는 마텐자이트, 그 다음엔 트루스타이트, 그 다음에 솔바이트가 된다. 요 4가지는 꼭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담금질 중 냉각 속도 가장 클 때 나타나는 조직은 마텐자이트입니다. 자, 냉각 과정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도를 살펴보면 마텐자이트는 M으로 표시합니다. M. 이게 제일 경도가 큽니다. 왜? 워낙 빨리 냉각을 시켰기 때문에 급하게 변화했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다음에 트루스타이트 T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한 300도 정도 따뜻한 물이나 기름에서 냉각시켰을 때는 트루스타이트를 되고, 그거보다 더 따뜻한 온도 한 5, 600도 되는 따뜻한 온도에서 냉각시킬 때는 소르바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면 뭐가 되냐면 폴라이트가 되고, 그럼 잔류오스테나이트는 아예 변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경도가 높은 게 마텐자이트 M, 그 다음에 트루스타이트 T, 그 다음에 소르바이트 S,
폴라이트 P, 잔류오스테나이트 A, 요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담금질 선도를 한번 봅시다. 사이클 있고 냉각 선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 처리할 때는 어쨌든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는데, 여기 뭐 A3, ACM이 나왔는데 사실은 ACM보다는 A1이 더 좋을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은 ACM이라는 것보다는 담금질 할 때는 여기에다가 뭐 ACM에도 틀린 건 아닌데 A1이라고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 온도보다 30 내지 50도씨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온 유지를 합니다. 125mm일 때는 약 30분. 항온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급냉을 시킵니다. 급냉을 시키는데 여기에 임계냉각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임계냉각 구역이라는 거는 뭐냐? 여기 임계냉각, 냉각을 시킬 때 이 구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냉각시켜야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AR 대시 변태, AR 대시 변태. 이거는 오스테나이트에서 트루스타이트가 나타나는 거고, 오스테나이트에서 전부 말텐자이트가 나타나는 것은 AR 대시 변태입니다. 자, 요 사이에 여기에 500도씨 정도까지 냉각시키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부 임계 냉각 속도랍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마텐자이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1000도씨에서는 상부 임계 냉각 속도 마텐자이트가 완전히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지금 물에 순행했을 때입니다. 자, 임계 냉각 구역은 빨리 냉각시켜야 되고 그래야 변태가 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AR 대시 변태가 나서 위험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너무 빨리 냉각시켜지면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험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냉각 속도를 늦춥니다. 요게 담금질 사이클이고요. 자, 요거는 요거하고 조금 다른데 여기에는 온도하고 시간을 나타낸 거고 그다음 담금질 냉각 속도는 온도하고 냉각 속도입니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AR1이라는 건, 자, 제가 뭐라고 했네. A는 뭐라고 그랬죠? 오스테나이트. R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냉각이라고 그랬죠. 냉각. 가열이 아니고요. 냉각입니다. 가열일 때는 C입니다. 앞으로니까. AR1에서 한 900도 그 정도에 이제 쭉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AR 대시가 나타납니다. AR 대시. 요 AR 대시 감마선 AR 대시 여기에 나타납니다. 요겁니다. AR 대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요걸 하부 임계 냉각 속도로 봅니다. 500도씨거든요. 500도씨죠. 하부 임계 냉각 속도는 뭐냐면은 AR 대시라는 거는 뭐냐면 오스테나이트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트루스타이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도씨 조금 넘으면은 트루스타이트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마텐자이트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500도하고 요 사이에서는 이 순행인데 트루스타이트에서 마텐자이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AR 대시 1000도를 딱 넘어서면 이게 1000도를 넘어서면은 여기서는 상부 임계 냉각 속도입니다. 요서는 상부 임계 냉각 속도입니다. 요럴 때는 마텐자이트하고 잔류오스테나이트만 남아 있습니다. 잔류오스테나이트는 물에서 냉각시켰을 때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담금질 냉각 속도 사이클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감마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500도입니다. 요걸 우리는 AR 대시 변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1000도씨 요걸 하부 임계 냉각 속도, 요걸 상부 임계 냉각, 요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텐자이트가 완전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AR 대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조직 냉각 속도와 변태 온도입니다. 담금질 냉각 속도 차이로 여러 중간 조직이 생기지만 이들 조직이 아까 중간 조직에
마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솔바이트 있었죠. 이들 조직이 발생하는 냉각 속도, 온도의 관계는 밑에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즉 냉각 속도가 커지면 AR 변태가 일어나는 온도가 떨어집니다. 냉각 속도 500도씨 per 초입니다. 1초에 500도씩 떨어뜨리면 그 온도 부근에서는 AR 대시 변태. 이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AR 대시, A는 오스테나이트잖아요. 그죠? R 대시는 트루스타이트 변태입니다. R은 냉각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도씨 부근이고 200 내지 300도씨 온도까지 내려가면은 쫙 떨어지면은 뭐가 되느냐? AR 대시 변태입니다. AR 대시 변태는 마텐자이트 변태가 발생합니다. 물에서의 냉각 속처럼 기름 속기름보다 더욱 냉각 속도를 크게 하면은 AR 대시 변태가 소멸되어 AR 대시 변태가 나타납니다. 자,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는 500도씨 부근에는 AR 대시 변태가 나타나는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 느닷없이 요거는 500도씨 per second입니다. 1초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 쭉 떨어져가 200 내지 300도씨 이거는 상부인계 냉각 속도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상부인계 냉각 속도 AR 대시 변태가 나타납니다. AR 대시 변태는 저 위에서부터 초에 1000도씩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해서 1000도씩 떨어져가 1초에 200 내지 300도씨가 되었을 때는 AR 대시 변태가 된다는 겁니다. 오스테나이트에서 마텐자이트 변태가 발생합니다. 자, 요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담금질 할 때 물에서 검냉을 시키면은 그 경도가 가장 높은 마텐자이트가 되는데 이 마텐자이트는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알파 마텐자이트가 있고 베타 마텐자이트가 있습니다. 알파 마텐자이트는 여러분 지금 입방 격자 같은 걸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채심 정방 격자 또는 채심 정방정이라고 합니다. 정방 격자는 뭐냐 하면은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걸 단번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알파 마텐자이트는 채심 정방정이다. 채심 입방 격자다. 정방 격자다. 정방 격자는 가로 세로는 같은데 높이가 높은 거. 직육면체 그런 모양인데 원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CHOMV 중에서 그게 중간에 콕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채심 정방정 또는 채심 정방격자라고 합니다. 베타 마텐자이트는 채심 입방정계, 채심 입방격자입니다. 요거는 채심 입방적계, 우리 입방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게 뭐냐면 제가 그걸 조금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자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천자문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자 용어에 저는 조금 익숙합니다. 자, 채심이라는 거는 몸 중간에 그 입자 중간에 뭐가 하나 있다는 거고, 입방이라는 것은 입방격자인데 입방격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텐자이트, 알파 마텐자이트는 채심 정방정, 채심 정방격자, 즉 직육면체고요. 베타 마텐자이트는 채심 입방격계, 채심 입방격자. 이거는 정육면체입니다. 자, 요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언제 또 시간이 있을 때는 요걸 다 자세히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금속 재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요 결정 격자로 또 자세히 배울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시 이런 이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아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열 처리를 12D 이론 시험을 함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제가 약간 이번에는 기준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CBT 60문제 중에서 한 40문제 정도 맞아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세밀하게 모르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해가면서 반복해서 우선 CBT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상온에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굉장히 냉각을 빨리 했는 게 알파 마틴자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상온에서 불안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소가 있다고 봅시다. 소가 풀을 막 먹는데 호랑이가 왔다고 봅시다. 그럼 막 급하게 삼키고 이제 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속에 불안정하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소는 뭐를 해줍니까?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위에 먹었던 그런 풀 같은 걸 다시 이렇게 입으로 내서 다시 이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결정격자도 아주 급냉을 시켰을 때, 알파 마틴자이트가 제일 급냉시켰을 때 불안정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온도만 올려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즉 이걸 저온 뜨임이라고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뜨임해주면, 온도 올려주면 베타로 변한다는 걸 알아두고, 조직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담금진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담금질은 이렇다 하는 거 알아두고 28페이지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제 뜨임입니다. 뜨임, 템프링. 이건 현장에서 템프링이라고 더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자, 담금질 재료의 매짐, 우리말이 매짐인데 한자로는 취성, 영어로는 브리틀리스. 이 담금질하면 단단하긴 단단한데 충격이 깨질 수 있다. 이걸 방지하고, 그럼 질긴 성질, 강인성을 순철은 질기기는 질긴데요.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것 말고 강도도 있고 이제 질긴 성질이 있는 걸 강인성이라고 합니다. 요걸 얻으려고 합니다. 자, 또는 고속도강 같은 거는 요거는 이제 일반 탄소강인데 고속도강 같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고속도강 같은 거는요. 담금질 경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뜨임하는 경우도 있다. 보편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고속도강이나 이런 거는 담금질 경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올려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담금질은 경화하겠죠. 경화한 탄소강을 약 200도씨 이상 가열하여 처리하면 매짐 감소하고 강인화합니다. 이제 서서히 열을 가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뜨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15에서 200도씨에서 뜨임 처리하면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강이 조금 전에 됐죠. 고속도강은 뜨임 처리하면 그 합금 원소에 의해서 재료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도씨 전후에서 실시합니다. 고속도 강화. 그렇게 하면 더욱 강화됩니다. 자, 뜨임 처리는 원래 강의 열 처리이지만 강을 열 처리할 때 쓰는데 오늘날에는 시효성합금, 즉 시효성합금 뭐냐면은 알루미늄이나 구리합금 같은 그 비철금속 합금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용차 처리를 해가 급냉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넓은 범위에 액체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여유롭다가 급냉을 시켜버리면 이게 좁아집니다.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과포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과포라고 합니다. 이게요, 온도를 좀 올려주거나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표면으로 나와서 표면에서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부딪히고 활발하게 자리 잡으면서 단단해집니다. 이걸 시간이 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서 강해졌다 해서 시효경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게 그때도 한 200, 300도가 되니까 이거는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에서 고체가 또 밖으로 나와서
그 표면 경화 작용을 하니까 이걸 석출 경화라고 합니다.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석출입니다. 자, 뜨임 처리는 원래는 강의 열처리인데 오늘날에는 또 뭐냐면 시효성 경화 합금, 그러니까 알루미늄, 구리 합금 대표적인 게 항공기인 재료 불알루민 같은 걸 용체화합니다. 용체화라는 것은 액체할 때 잘 섞어두는 겁니다. 용체화한 후에 급냉해서 변화를 저지하고 그러면 과포화가 됩니다. 과포화 고용체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합금 내부에서 충분한 확산이 일어나는 온도로 가열을 해가지고 원하는 성질을 얻는 가열 처리도 포함됩니다. 이 뜨임은 일단 보면은 풀림이나 이런 처럼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한 그 처리는 대부분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A1 723도 이상, 900도 이상 이 오스테나이트 구역을까지 가열하는 데 비해서 이거는 온도가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뜨임은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럼 뜨임 처리 가열 온도 유지 시간이 여기 대체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요 80도에서 700도씨의 범위에서 선택합니다. 700도씨까지는 꽤 높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고속도감 같은 거. 이 꽤 높은데 고속도감 같은 이 정도로 뜨임을 한다는 거는 뭐 고속도감을 담금질 온도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뜨임을 하지만은 경도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높은 것은 고속도감이나 이런 데서 되겠죠, 그죠? 자, 또한 뜨임 온도에서 유지 시간은 보통 기계도 많이 나오는데 두께 25mm를 기준으로 보통 30 내지 60분 정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걸 보통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이 책 이론 끝나는 부분에 보니까 이 열 처리할 때 불꽃 시험을 막 하고 그 재료를 열 처리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두께 얼마를 그 유지 시간을 준다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은 지금은 CBT 시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실기 시험은 또한 그 실습 장비나 기구가 갖춰진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지금 이제 이론할 때는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두께 이거 25mm를 기준으로 보통 60분 정도로 한다. 요거는 재료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그 뒤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뜨임할 때의 냉각법. 뜨임은요, 그런데 다 좋은데 어느 온도 가면 뜨임이라는 것은 균열이나 이런 거 강도가 조금 낮더라도 질긴 성질, 강연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뜨임 매짐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뜨임 매짐성. 그러니까 뜨임 매짐성이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로 니켈 크롬강 같은 거 이런 거 구조형강은 뜨임을 하면 뜨임 매짐이 오히려 균열이 나타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몰리브덴 원소로 한 번 더 첨가해 주면은 뜨임 매짐성을 방지해 줄 수 있다. 몰리브덴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구조용강, 니켈 크롬강도 구조용강을 뜨임할 때 뜨임 매짐이 나타난다. 그럴 때 방지하는 원소가 뭐냐면 몰리브덴 첨가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뜨임은요 공냉은요 한자로 이제 저자분이 쓰는데 공냉은 뭐냐면 공기냉각, 노에서 냉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공기냉각을 많이 합니다. 다만 고온, 뜨임 매짐성 나타나는 강재료는 순냉 또는 유냉으로 뜨임 매짐성 구간을 피하면서 신속하게 냉각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몰리브덴을 첨가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뜨임 열 처리할 때의 4단계 공정 및 2공정에서 나타나는 조직. 1단계는 80 내지 200도씨에서 200도씨 구간에서 뜨임하는 처리인데,
채심 정방전개, 채심 정방전개는 이제 기호가 나오네요. BCT 이런 걸 알아두세요. 이제 한꺼번에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요거는 알파 마텐자이트, 채심 정방전개는 알파 마텐자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는 여기에서는 감소합니다. 좀 부드러워집니다. 채심 입방전개는 BCC입니다. 자, 요 베타 마텐자이트가 증가합니다. 요 낮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제일 급하게 된 그 알파 마텐자이트가 감소하고 베타 마텐자이트가 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최적은 수축을 합니다. 또한 입실론 탄화물은 이렇게 FeNC, N은 2 혹은 4입니다. 석출되며 잔류한 오스테나이트는 약 10 내지 15% 정도 남게 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2단계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자세하게는 하지만 기본적인 거 알아두세요. 2단계는 200 내지 300도씨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채심 입방격자라고 그랬잖아요. 전개라고 그랬잖아요. 입방격자나 입방전개나 같은 말입니다. BCC. 이 베타 마텐자이트 감소하고요. 다시 채심 정방전개 BCT 알파 마텐자이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적은 이 BCT가 좀 큽니다. 그래서 팽창합니다. 뭐 여기에서 FeNC 뭐 요거는 석출되는데 여기에서는 존재하고 잔류 오스테나이트는 위쪽에서는 남는데 여기서는 분해하여 감소하게 된다. 3단계는 300 내지 400도씨입니다. 300 내지 400도씨 구간에서의 뜨임 처리인데 여는 알파 마텐자이트가 다시 감소하고 베타 마텐자이트가 증가 후 최적은 그러니까 수축합니다. 자, 그 다음에 FeNCN 여기에 N은 뭐냐 하면은 2 혹은 4입니다. 미시하게 입상의 Fe3C로 변화하고 잔류 오스테나이트는 소멸하게 된다.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강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